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이고 이제 막 2살 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한 채론과 출산이었던 만큼 더 잘 살고 싶었는데 제 전 남편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은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었으며, 그렇지만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 40에 결혼해서 매 낳고 1년 만에 이혼했다고 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너무 억울해 치서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 전물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돈도 많고 손님들이랑 얘기하고 어울리는 것도 재밌고 해서 솔직히 혼자 사는 것에 저녁 식사 불편을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좋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어도 장만식 연애만 하고 결혼 생각은 저녁 식사 없었는데요. 하루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이에 좀 착색이 많이 됐길래 치과에 치아이백을 받으러 갔는데 10일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어린 당시 35살에 치과 페이드 붙어있고 제 치아 미백 시술을 해치는데 밑번 시술을 받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취향이 비슷해서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시술 끝나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같이 애라는 게 즐겁다고, 괜찮으면 진구하고 싶다면서요. 솔직히 치과의사 진구 있으면 나를 거 없어서 번호를 줬는데, 그 후 남편은 주말마다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외모도 나쁘지 않고 배려심도 많은 성품이라 저도 남편이 들이대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나이가 나이니만큼 금방 결혼 영콩이 나왔습니다. 저는 건물주 딸이지만 나이가 너무 많았고 남편은 치과의사지만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은 상남 OH 중 장남이었는데 의뢰인은 물론 여동생, 남동생 피프지 전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정말 아들 하나 의사 만들어보겠다고 빚내서 공부시켰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나이 많은 딸 데려가는 대신에 아버지 빌딩에 남편의 개인 치과를 개원시켜 주었습니다. 결혼 비용도 저의 티 전부 부담하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 아가씨 도련님은 전부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면서 저보고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요즘 여자 나이 40은 옛날 같으면 20대랑 똑같고 5살 나이 차이는 차이 나는 것도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의 치과가 잘 되고 시어머니께 돈을 많이 갖다 드리자 갑자기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 자기 아들이 아과일지애를 시작한 10일죠. 의사는 원래부터 열쇠 3-1H 받고 결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냐며 누구 집 며느리는 병원 차려주는 전기본이고 아예 시어머니한테 집을 사줬다더라. 누구 내 집은 동생 시집 장가 보내는데 집까지 다 사줬다더라. 남편이 돈 좀 만지면서부터 시어머니의 은근한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꾸만 아이 언제 가질 거냐고, 뭐 신게 먹고 싶지 않냐고, 흑염소 지어왔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어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유명한 선여보살한테 물어보니까 올해를 넘기면 자식운이 점점 약해진다는 둥 하여간 아주 만날 때마다 애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빨리 임신해서 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산부인과도 다니고 임신 촉진제도 맞았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남편과 저의 몸 상태가 좋으니까 자연 임신을 충분히 시도해보고 인공수정을 시도해도 늦지 않다고 말렸지만 저는 그냥 제 몸에 부담이 가더라도 빨리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인공수정에 성공해서 그 이듬해에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40에 애 낳아보셨나요? 와,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딸아이를 낳기 위해 72시간을 몸을 트드라 1분 사이에도 정말이지 지옥을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딸아이를 낳고 나서는 너무 좋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은 시어머니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요즘같이 딸이 대세인 시대에도 나이 40에 애 낳느라고 죽다 살아난 며느리한테 둘째 타령, 아를 타령을 해댔습니다. 글쎄, 첫 딸 이름을 지어왔는데 복자라고 지어왔더라고요. 복받을 복에 아들 자 한마디로 복 많은 남동생이 생기라고 지은 이름이랍니다. 무슨 조선시대 할머니 이름도 아니고 이쯤 되니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이번에 출산하면서 진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다시는 아이 낳을 생각이 없고 딸 하나만 잘 키울 거라고 확실히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진 시어머니는 저한테 연락을 뚝 끊고 남편마저도 저한테 어머니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 했었냐면서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아주 남편한테도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로 인해 부부 사이는 소홀해졌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식사 자리나 집안 행사 때 남편만 쏙 불러들여서 시댁 식구들끼리 모여서 제 욕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시댁 일에 상관 안 하고 제 일이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아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병원 일 끝나고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시댁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저희는 본의 아니게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집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엔 각자 본가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이와 놀아주고 저녁 먹고 가고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자 보다 못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선물 사서 찾아뵙고 서운 게 있으면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도리라고요.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평생 안 보고 살 게 아니라면 이쯤에서 화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 VIP 회원권과 명품백을 들고 남편의 병원에 찾아갔어요. 토요일은 남편이 오전 진료만 하는 날이라 병원 끝나고 선물 들고 같이 시댁으로 가면 시어머니도 좋아하고 남편의 마음도 풀어질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남편의 병원에 가보니 아직 진료 시간이 안 끝났는데도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문을 일찍 닫았나? 했지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원장실 문은 열려 있고 남편의 옷과 가방이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병원 문도 안 잠그고 어딜 간 걸까? 그리고 왜 환자도 간호사도 전혀 안 보일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남편의 전화기가 간호실에서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점점 더 수상했습니다. 남편은 원장실을 두고 간호실에 들어갈 일이 없을 텐데 왜 남편의 전화기가 간호실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저는 묘하게 기분이 나빠져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기로 하고 병원 밖을 나오는데 뭔가 말소리 같은 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오는데 어쩐지 남편의 말소리 같아서 계단을 따라 소리나는 쪽으로 올라갔는데 열린 옥상 문틈으로 남편과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옥상을 지켜봤다가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 인간은 이제 막 병원에 들어온 23살 간호조무사랑 벌건 대낮에 그것도 우리 아빠가 차려준 병원 건물 옥상에서 아주 눈 뜨고는 못 볼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아주 상여애로 영화를 찍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기가 막혔는데 둘이서 나누는 대화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러다 나 진짜 임신하면 어떡해? 어떡하긴 낳으면 되지. 어머니도 그랬잖아. 아들만 낳으면 그 즉시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 되는 거라고. 그럼 아들 못 낳으면? 그럼 나 자랑 결혼 못해? 아니,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 닮은 이쁜 애기 낳기만 하면 내가 평생 여왕처럼 모시고 살아야지. 저는 연놈의 막대먹은 대화의 충격으로 얼이 빠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겨우 차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분해서 눈물이 나는데 차 뒷좌석에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선물이 보이자 얼마나 기기가 막히던지요. 저런 인간도 남편이라고 시어미라고 제 손으로 선물까지 사다 바치려 했다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일했다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병원 일이 바빠서 우리 공주님 보고 싶어도 주말밖에 짬이 안 나서 너무 미안하다고 제 앞에서 딸아이를 보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속상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재미를 보느라 갓 태어난 지 딸내미한테는 관심도 없었던 거였죠. 저는 그날 당연히 그 인간과 이혼을 결심했는데 그냥은 이혼 못해주겠고 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저도 연놈 눈에도 반드시 눈물 빼고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바람피는 것 뻔히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오히려 부추기기까지 한 시어머니한테도 비곁을 날려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부터 두 년놈이 바람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아주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은 저희 아빠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물 내부 CCTV를 구하기는 쉬운 일이었고 두 년놈은 옥상뿐만이 아니라 복도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찰싹 붙어서 틈만 나면 못된 짓거리들을 해대서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CCTV 영상들을 전부 저장해놓고 딸의 돌잔치 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날 저 못돼 먹은 남편과 상간녀의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리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시댁에 찾아가서 준비한 선물로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딸아이 돌잔치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이번 돌잔치에는 사람을 많이 초대하고 싶고 남편 병원 사람들도 전부 불러 모으고 싶다고 했지요. 시댁 식구들은 비용을 전부 제가 대겠다고 하니 좋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의 병원에 찾아가서 직접 모든 직원들에게 딸아이 돌잔치 초대장을 선물과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특히 상간녀에게 초대장을 내밀면서 꼭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미소를 지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간녀는 너무 감사하다며 꼭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돌잔치 날 예약해둔 호텔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시작하고 아기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오늘은 사실 저희 아기의 돌잔치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영상을 남편의 수많은 가족, 친척, 지인들, 병원 직원들이 모인 앞에서 틀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과 상간녀가 병원 옥상에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입을 맞추고 온갖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장면이 찍힌 CCTV 편집본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를 못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사색이 돼서 저를 향해 달려왔는데 저는 그 인간들이 다가오자 돌잔치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댁 식구들의 온 얼굴과 몸에 온갖 음식들이 투어서 엉망이 되었고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저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인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냐고요. 아무리 여자의 미친놈이라도 아직 돌도 안 된 자식 놔두고 다른 여자 찾아서 바람 피우는 놈이 어우며 그 바람을 뻔히 다 알고도 눈 감아주는 시댁이 어딨냐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다시는 결혼해서 며느리 보면 안 되니까 내가 당신네 아는 사람들 다 불러서 까발린 거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똑똑히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 인간 좋다는 여자 있으면 오늘 일을 꼭 알려주라고요. 안 그러면 또 괜히 죄 없는 불쌍한 여자 인생만 망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과 시부모 쪽을 보면서 쑥덕쑥덕 곱지 않은 눈빛을 보내더군요. 저는 음식을 뒤집어 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었네요. 아빠는 자신의 건물에서 당장의 남편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어차피 모든 돈은 저희 아빠가 대준 거라서 계약서고 뭐고 없이 맨몸으로 들어온 놈이라서 맨몸으로 내쫓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놈은 지금 빈털털이라서 그 2천만 원을 언제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미 병원계에 소문이 쫙 다 나서 페이닥터로도 취직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리고 그 새파랗게 어린 간호조무사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위자료 2천을 받아냈는데 이 아이 역시 잘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두 년놈이 커리어가 작살난 것만으로도 좀 속이 후련하네요.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이 다 잘못했으니까 위자료 좀 깎아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도 연락이 오곤 하지만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인간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고 딸과 함께 저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거니까요. 그리고 비록 아빠는 없지만 저 혼자 2배의 사랑을 주면서 딸아이를 잘 키우려고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십시오. 이 일 정말로 기막힌 사연이네요. 처가집이 은인인데 철을 떠받들면서 살아야 될 판에 굴러온 독을 스스로 차버렸군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 사연 읽는 사람이 속이 다 시원하네요. 빨리 잊고 애기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쉽지 않은 생각인데 멋지게 복수 참 잘했네요. 사람들이 사짜라면 좋아하고 결혼할 때 열쇠 3개 가져가고도 시집 식구들과 결혼한 자식들 동서들까지 봉잡 을려하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잠시뿐이고 재산을 많이 가져갔는데도 본처만 외롭고 마음고생시키는 남편은
또는 여자를 만나고 시집구들과 짝 가지고 또 다른 여자 붙여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이여 사짜 좋아하지 마세요. 명들어요. 3. 귀여운 따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 챙기세요. 하여간 사람 배신하는 것들은 인생의 쓴맛을 봐야 됩니다. 남의 유부남 건드리는 것들이나 유부녀 건드리는 것들, 가정 해체시키는 것들은 지구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4. 참 여기 사연들 보면 참 어리석고 양심 없는 사람들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어린 조무사년도 발랑 까져서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정조관념은 하나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5. 서로 윈윈하는 결혼이었네요. 우리 동네 치과의사는 어려울 때 뒷바라지한 와이프랑 이혼하고 간호조무사랑 결혼했답니다. 병원이 엄청 잘 됐거든요. 제가 아침에 치과감 둘이 룸에 들어가 있고 다른 간호사가 정산한다 하더라고요. 바람난 간호사가 아주 영특해서 손님 다 외우고 완전 병원을 꽉 잡고 어느 날부터 의사보다 한참 늦게 운동 갔다 출근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사이 소문이 다 퍼졌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가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나이 들고 엉망으로 치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이 엉망이라고 옮겼음에도 여전히 잘 돼요. 의사가 S대 출신이고 굉장히 잘생겼고요. 그 간호조무사는 남편 감시하느라 늘 출근하죠. 사람들은 모두 그 여자랑 재혼했다는데 그 여자는 미용실 가서 헛소문이라고 본인 남편은 따로 있다는데요. 병원 영업에 지장이 있어서 이 동네 오래 산 조강지처들은 모두 분개하고 그 병원은 가지 않죠. 그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조금 싸게 받아요. 그런데 저보고 충치가 5개라고 치료하라 해서 제가 무슨 재료로 할지 생각해보고 나중에 오겠다 해서요. 집 앞이라 갔지만 예전에 거기서 한의가 잘못되어 진단만 받으러 갔거든요. 대학 치과병원 갔더니 충치가 3개고 하나는 치료가 필요 없는 충치라요. 물론 대학병원이 더 비싸죠. 하지만 동네 그 병원서 약당 5개 일을 멀쩡한 일을 갈아내고 치료할 뻔한 거죠.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 조강지쳐버리고 사기 시술하네요. 지금도 그 치과 최고 학벌에 싸다고 가시는 분들 다른 치과도 가보시길 2개 치료하면 될 걸 5개 치료합니다.